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에서 24일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결제은행 총재회의에서 금리가 정상화돼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재정 우위 상태에서 통화정책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지난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에서 불법적인 자기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야간 선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차단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 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 소비 성향이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분기 들어 소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 지원 효과가 제거되는 2014년에는 올해보다 소비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사이에 국내 양대 증시 모두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의 마무리를 오늘 잘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주자 코스피도 1950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28선까지 진입한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1071원대 돌파한 원달러 환율도 1070원대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G20 회의가 오늘부터 개막이 되는데요. 이 문제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신흥국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 경제 불안을 잠재울 카드가 과연 이번에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가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G20 회의는 글로벌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과연 이제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G20 회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의 이제 테이퍼링에 진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인도나 브라질 같은 약간 이제 좀 중남미 국가들이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들은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춰달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수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에 이제 그 G20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을 해서 신흥국의 금융 혼란이 이어지자 신흥국들의 불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G20 회의는 끝난다고 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섣부르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여타 주변국들은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속도로 인해서 주변국 경기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 이슈 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반영을 하면서 2, 4분기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완만한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IMF 같은 그 주요 조사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은 신흥국을 약간 좀 옹호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3월 이후 FOMC부터는 완만한 아니면 이제 신흥국도 약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부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얘기가 좀 중재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50선 돌파하면서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가까지 1950선이 지켜낼지가 관건인데요. 박스권 돌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코스피가 한 1900선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된 상태여서 이번에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선 초반을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1, 2월에 조정이 깊으면 3월장이 예상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 위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높아 보이고요.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의 돌파 여부는 기업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답변은 4월 중순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권 돌파는 과연 기업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진단과 함께 시장 분석 좀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드리죠.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로 찾아옵니다. 오늘장의 시장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많은 논제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신흥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이번 G20 회담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가게 될지 주 논제가 뭐가 될까요? 아마도 G20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지 아니면 정말 정책 공조를 하는 그런 G20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벤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그때 이제 신흥국들이 인도 같은 경우 루피아가 급격하게 약세가 되면서 디폴트 위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 있다가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G20 정상회담, 재무장관회담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번 연속으로 신흥국 위기가 왔다가 이제 G20 재무장관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재무장관들이 아마 선진국들 성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G20 재무장관회에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네.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하는 것도 역시 뭔가 정확한 언질이나 의견을 좀 거두고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재무장관 회의들은 이 재무장관회에서 신흥국 재무장관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신흥국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책 공조를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겠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아마 시장에 내비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테이퍼링 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결국 신흥국에도 결국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아마 재무장관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흥국 문제 제기에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이 선진국으로 좀 아량을 베풀까요? 속도 조절을 좀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지 미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미국은 속도 조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연준 내부의 그 의원들, 그러니까 보팅 멤버가 매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매파들은 작년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얘기한 것도 미국이 공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신흥국이 이 테이퍼링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외환 보유고거든요. 왜냐하면 그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통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달러 매도를 해서 이걸 막고 있었거나 금리 인상을 해서 막거나 했는데, 문제는 이 외환보유고 소진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외환보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내놓을 답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흥국가의 어떤 달러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시장의 이 신흥국의 문제는 아마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지, 아니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난번에 그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흥국 위기는 너희들의 나라의 문제지 FRB가 너희들 나라까지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세계은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서 뭐 정책 공조를 하겠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준의 신임 의장이죠. 이제 자넷 앨런이 이번에 공식 석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신흥국을 좀 옹호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않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신흥국 입장에서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 줄지가 참 관건이죠. 왜냐하면 자넷 앨런은 사실은 이름만 의장이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냐면 매파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진행이 되면 일관성 있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벤버랭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한 번 정책이 실현되면 그들이 계산하고 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혹시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다만 옐런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올해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신흥국한테 아주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감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아마 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잔치만 벌이고 끝나는 G20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이 신흥국 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홀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틴 리디 빠르면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과연 미국도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질까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 마틴 윌이라는 사람은 그 영국의 통화위원인데요. 이 영국과하고 미국이 지금 실업률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미국은 6.5%, 영국은 7%. 이걸 하회하면은 실업률이 하회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똑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서
미국도 따라갈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마크 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통화위원회 한 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100% 믿을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정말 실업률을 보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내년 초에 한다면 미국도 같이 가겠지만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에서 스카우트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적절한 시점에 모든 정책을 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간 건데요. 이 사람도 좀 실업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중앙은행 총재가 됐을 때 실업률 7%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문제는 실업률이 구직포기자가 늘어나면서 이 실업률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마크 칸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다른 부분,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파이널 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코멘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트웨일의 의견은 아마 그 미국처럼 몇 명의 통화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마크 카니가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추구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함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다만 그 전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마틴이라는 사람이 너무 빨리 성급하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만 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금리 인상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시장 변동성이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겠네요. 우리 시장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매도세가 거세지자 지수가 힘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벌써 2,700억이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5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귀환해줬는데 이 귀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1,000억대 매수한 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2월 7일 날 네. 처음으로 1,600억을 사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매도였습니다. 매도였고 매수가 거의 아주 그냥 소폭이었는데 오늘 2,750억 매수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제가 귀환할 때가 됐다라고 한 지가 한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매수가 되고 있는데 요 근래 외국인의 형태를 보면은 매수 매도를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어저께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쯤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를 상당히 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선물도 같이 매수를 해서 현선물에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매수한 자리에 기술적 분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5일선을요, 완전히 이탈했던 캔들을 시가부터 달고 뛰는, 5일선인가 밟고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금액으로는 매도했지만, 어떤 포트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은 귀환이 시작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딱 한 번 매수한 것보다는 3일 연속 매수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일 연속으로 1,000억대 이상을 사면요. 상당 기간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가 됐으니까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도 매수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장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차트는 정고점을 다 돌파하는 차트가 나올 때 나오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올라가는데 오늘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일목균형표상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딱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결국 누군가는 시장을 잘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것이 외국인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 이후 시장의 외국인들은 상당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사님 말대로 시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사주던 외국인이 주반에는 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돌아오셨고 이 외국인 매수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시장 대응하신다면 계속 사준다면 추세 상승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추세 상승은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그
통화 정책이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김준수 총재가 이제 물러나죠. 과거에 이제 박승 총재 때는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김승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성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을 받쳐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김준수 총재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다음 총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90%가 디플레이션에서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통화 정책을 쓸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이 시점을 타겟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쯤이면 진입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상 밴드도 한번 잡아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2050을 넘는 게 얼마나 빠른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미국이 19,000대에 일본이 18,000, 그다음 우리나라가 2,54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 목표치 2050인데, 과거 8월 달에 2050까지 들어왔을 때의 시장 주도자는 외국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외국인들이 아마 이것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는 월 말입니다. 월 말에 있는 주기 때문에 기관들도 오늘 보시면은 기관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들은 630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관들이 다음 주에는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다음 주에는 쌍끌이 매수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954지만 이제 저는 한 1960을 넘어서 끝나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50까지 상단 열어주셨으니까요.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죠. 남은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40분 남았어요. 40분만 잘 버티시면 또 주말이네요. 항상 금요일만 되면 말씀해드리지만 주말에 토요일날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 어찌됐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보면 좋아봐야 본전이에요. 그죠? 안 좋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기분 안 좋고 일주일을 또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잊어버리자. 지금 딱 40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웬일이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떤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월 3일 이후에 풋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측면에서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일 동안의 연속적인 선물의 순매도가 나왔다. 그게 이제 누르기 위한 부분이었지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한바닥 지수에 대한 부분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래서 지수 중심의 상승 속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요 증시 전망요 굉장히 밝다. 무조건 고고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고고인데 수익은 무조건 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내느냐의 게임이지 안 나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는요,
KCC 가져왔습니다. KCC의 강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오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KCC를 제가 작년 6월 달인데요.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정말 좋은 주식인데 절대 개인들은 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 주식을 KCC라고 제가 언급했었어요. 그때 가격이 33만원대니까 지금 한 70%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죠? 어느덧 이렇게 올라왔다. 개인들을 놓아두고 올라간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맛있는 과자에 개미가 붙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개미 털고 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개인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정말 관심이 없는 종목들에서 펀더멘탈이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지금 현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잘 찾아내면 되겠죠. 잘 못 찾아내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되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눈여겨보시면은요, 그런 종목들, 제가 밸류밴드 차트 가지고 항상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방송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4분기 영업이익이 433억, 전년비 122% 증가되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회복과 추가적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때요? 건자재 주식들이 폭등입니다. 페인트부터 시작해서요, LG 하우시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요, 정말 좋은 흐름이죠. 그게 따라서 KCC도 동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 쪽으로 좀 보면은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매에 거의 안 나서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 이럴 때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주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두들겨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장 초반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4, 5%,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7, 8% 올라가는데, 10시 되면 통상적으로 잠정 집계를 해요. 증권사 HTS에서 잠정 집계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딱 보니까 외국인도 사는 사람이 없고 기관들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거의 10중 8구는요, 오장이 빠져요. 요거 하나 좋은 팁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30만원대 초반대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았던 30만 초반대에 외국인도 동반적으로 이제 같이 들어왔었는데, 연기금은요, 진입이 좀 늦었어요. 올해, 작년 말부터요,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약 47만원대부터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샀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보다 약 50% 정도 높은 가격에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0%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산 이유가 있겠죠. 향후 분명히 성장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단가도 결코 싼 단가는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이제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KCC 하면 도료거든요. 페인트 도료 같은, 일반 도료가 가장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데, 이 도료의 주 매출처가 자동차하고요. 두 번째가 선박이에요. 근데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어디서 많이 남냐면, 이 조선에서 많이 남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 조선업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도료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근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이 조선회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더불어서 건자재 부분에서도요, 계속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좋은 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 어찌 보면 KCC는 분명히 현대가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17%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에버랜드의 지분 가치는요, 향후 삼성의 지배 구조가 개편될 때마다 지분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제일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에버랜드 주식을 제일 사고 싶은데 안 팔아. 그래서 못 사고 있지만,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죠. 바로 KCC가 또 거기에 대한 지분평가 이익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하고, 그리고 이제 판유리 부분이
꽤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꽤 옛날에 영업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올해에 태양광 업종의 호조와 그리고 건축 경기에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특히 이제 판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네시아산 저가 유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는데 고마진 즉 고강도 유리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이걸 좀 커버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튼 이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KCC 도로에서 출발한 회사이지만은요, 최근에 어디 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찾고 있냐면 바로 전자 소재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수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전자 소재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반도체 관련된 유무기 화학 물질들,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어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이 조선 업종의 전반적인 화랑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이익률도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인데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B2C, 즉 홈CC라는 일반 가구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 측면이죠. 이 부분에 올해 성장률이요, 최소한 40%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30% 성장했는데요. 이 주택 경기의 호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하 40% 이상 성장한다면, 이 또한 향후 이제 KCC가 품목의 다각화와 그리고 B2C로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안정된 회사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밸류밴드를 보니까 지금 빨간색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죠? 최상단을 뚫고 나갔네요. 어떤 상태입니까? 오버슈팅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한 3, 4% 올라갈 때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팔아라 하려고. 근데 이미 좀 떨어졌어요.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분할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분할 이익 실현하고 나서 쳐다보지 말까? 그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재매수,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재매수 타이밍을 꼭 한 번 더 가져야 되겠죠. 1분기 내에서 재매수 타이밍은요, 제가 46만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즉 3월달 안에 46만원에 근접된 가격이 오면은요, 이 종목 한번 매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밸류밴드 차트도 보여드렸고 정말 좋은 종목들 3종목을 준비해놨어요. 왜 준비했느냐면 저희 Y를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이 샘플러스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밸류밴드 차트 하에서 굉장히 현 시점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승부주 3선을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일요일날 9시에 반드시 샘플러스 나무는 멘토 클럽으로 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역시 외국인이 돌아와 주니 지수가 오르고 있네요. 외국인 현 선물 모두 동반 순매수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피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선물 쪽 동향은 어떤지 선물랑 주세 만나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전장에 멘토님이 기관의 매도 물량이 3천억 원대가 넘으면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기관 매수 포지션 확대 체크해 보자라고 해주는데 이 추천 예상대로 기관이 매도 물량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5천억 원이 넘는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전장에는 매수 기조였다면 오후장에는 이렇게 기관의 매도 확대로 인해서 매도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쌤의 생각 궁금해집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잡아주시죠. 네, 일단 기관의 그 포지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변화 추이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압박, 오랜만에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세를 지속시켜주고는 있지만 이 기관계의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압박 카드가 쉽사리 더 강하게는 못 가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또다시 기관 쪽의 플레이상 현재 현물의 힘이 좀 받쳐주면서 특히 프로그램 자체도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개인과 기관계 동반에서의 매도 압박 카드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를 확대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과 기관계를 보시면 이걸 청산성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는 청산성의 일부가 좀 나왔지만 신규적으로 매도 포지션들이 잡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외국인 역시도 기존의 누적 매도 포지션이 청산성으로 보기보다는 역시 새로운 매수, 한머니가 좀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앞에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테지만 애플에 대한 중국 시장의 반사이 그 기대감으로 기술적 분석의 갭자리를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공매도 물량 세력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그것이 기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관점을 체크해 본다라면 오늘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와 삼성전자 쪽으로의 쇼커버링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 부분은 시장의 변화 추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주 초까지는 지속성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 추이를 보면 콜옵션 추이에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과 기관계는 매도 포지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로운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 유입되는 속도도를 봤을 때 시장을 상방쪽으로 좀 열어두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 추이 쪽을 보면 풋옵션 쪽에서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선물 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포지션만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 추이 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익 쪽 보면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차익 변동이 좀 커지고 있겠죠. 그건 이제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된 다음에 지금 베이시스가 먼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제한적으로 이제는 고점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시점에 도달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들의 매도 확대 확인 여부를 반드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개인들의 맥스가 한 1,200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잡혔습니다. 아마 이거 오버나이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이 만약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수로까지 확대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 반대로 부러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면 마지막 1시 57분에 찍은 255.25가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강도 반드시 체크해서 반대 커플링 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서울경제TV의 선물왕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현명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5장 황금라인 같은 경우는요, 255.0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맞고 떨어지는 형태의 저항대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 저항대가 계속 걸린다라면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데, 매도포가 지금 여기서 아침에 이 모양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모양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요 모양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왜냐하면 현물이 워낙 강하게 좀 살아있다. 오늘 전차부대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승부만 보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해석을 만약 애플의 반사기란 표현만 쓰지 않았다라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고 들어가 보자라고 자신있게 좀 세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반사이익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매수를 끝까지 지금 챙기지는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현재 기준에서 255.05 황금 라인 반드시 대응하시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하지 마시고 개인들 수급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이 개인의 매도 확대되는지 포지션 여부 잘 확인해 나가시고요. 황금 라인 255.05까지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제가 요즘 인기가 좀 많습니다. 네,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AS를 주로 해드립니다. 그렇죠?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조금 있다가요, 3시부터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요, 방송 다 보신 이후에 안내 또 멘트가 나가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또 제가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리고 있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제 판단에 맞는 기준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제 판단에 맞는 기준대로 하면은 수익은 어찌됐든 나니까 잘 맞아 떨어지겠죠?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얘기 이 얘기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잘 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이제 김대웅 멘토님 말씀 주셨는데, 애플이 지금 중국 쪽에서 차이나 모바일에 손을 잡았는데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애플에서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을까요? 손을 잡았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돈을 그냥 쏟아 부을 거예요. 애플은요, 지금 중국 쪽에서 아이폰에 대한 그 트렌드를 만들어야 돼요. 트렌드를.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트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더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끝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을. 그래서 오늘 삼성이 올라서 많이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맛백인데요. 다음 주 초 중반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하나 3월 뭐 있죠? 동시만기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조금 수급 백점주 좀 이따 보고요. AS를 좀 먼저 해드린 이후에 바로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익률은요, 1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수익이 다 합치면 18% 정도가 나고 있는데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계산해봤는데 한 20%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종목 8개 나눠버리면 2% 이상 현재 돈을 벌었다는 소리예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 수익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방송하잖아요. 한 종목당 10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씩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정리해드렸죠? 영흥철강 11% 정리가 나갔습니다. 그걸로 100만원 샀으면요, 11% 수익 난 거, 11만원 수익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20%면 20만원 수익 난 거고. 그래서 보통 제가 한 달에 수급 100점주로만 꾸준하게 종목 나눠서 100만원 10%씩, 10%씩, 10%씩 따라 들어오시면요, 한 달에 3에서 5%씩 수익이 납니다. 잘 나가기는 더 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3에서 5%씩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 잘만 따라오세요. 많은 수익이 아닌가요? 3% 곱하기 12개월 36%. 그게 어떻게? 복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쵸? 40% 이상 난다는 소리예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많이 시청해 달라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로만선부터 좀 AS 하겠습니다. 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김연아 선수 경기를 봤는데, 딱 끝나자마자 일어났어요. 은메달 144점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히려 마케팅 효과가 너무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삼성 측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로만소는 JST나, 김연아는 JST나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올림픽이 끝나고 3일인가 4일부터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뭐 8% 정도 수익 중이에요. 뭐 9,800원까지 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났었지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볼게요. 자, 지금 바닥권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항상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혔기 때문에 지금도 좀 빠졌다가 요 바닥, 최악의 경우 8,700원 라인까지 보이는데요. 그 수준 이후부터 해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제가 볼게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은요, 추천을 드렸다가 좀 많이 빠졌지만 제가, 그 손절가를 낮추면서 가져가다가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한 1% 조금 넘게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좀 다가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사던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가담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서서히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오는 수급 패턴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고, 오늘장을 살펴보니까요, 오늘장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놓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 연기금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요 장 횡보하다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아마 제가 좀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 뷰옥스입니다. 자, 뷰옥스는 지금 26,150원 해서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 1.2%로 보이시잖아요. 네, 1.5% 이상, 지금 뭐 한 500원 정도니까요. 2% 정도까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더 갈까요? 저는 더 갈 거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에서도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 확인이 끝난 다음에 한번 튀어 올라간 모습인데 지금 약간 전 고점 라인에 맞고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또 새로운 흐름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종목은요, 약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또 한 번 수급 꼬임이 발생하면은 그냥 1%건 2%건 간에 조금은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데요. 제가 방송 중에 조금 이제 오후 보시면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할 때는요, 좀 수급이 안 좋구나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코리아FT인데요. 추천하고서 잘 안 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5,800원 이상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 매도를 안 했습니다. 목표가가 6,000원이 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쭉 빠졌어요. 손절가 이탈은 안 했지만 좀 밀렸습니다. 매수가가 이게 5,500원입니다. 요 포인트인데요. 지금 70원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장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이요, 최근에 그래도 기간이 버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약간 그래도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보험에서 좀 받아주긴 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한 번 더 보자라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오늘장을 또 살펴보니까 오늘장에서 그래도 아직은 좀 매수세가 안 잡히는데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나. 그리고 항상 인식이 됐던 저점 바닥 라인 60일선 라인을 그래도 지금 다시 찍고서 반등을 주려는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FT는요,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기다려보자. 70원 빠져 있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종목을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때 34,000원인가 33,900원인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35,250원 정도로 네, 이거보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한 3% 정도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탑픽 주순으로 대우조선해양이 1등, 현대미포가 2등, 그 다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순위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가장 그래도 제가 잘 찍었는지, 판단을 했는지, 찍은 게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보시자면요.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많은 물량, 정말 4일 연속 강한 매수. 외인 물량을 좀 빼주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잡히고 있는 개인 매수세까지 다 잡아주고 있죠. 제가 요거를 조금 좋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수급도 살펴보니까요, 보자면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37,000주 매수세 잡히고요. 기관들이 58,000주까지. 투신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물량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지수까지 조금 도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가준다면 얼마까지 한 목표가를 잡았던 부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 대우조선해양은요. 걱정 마시고서 잘 역시나 들고 가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에 핫한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했죠? 이지바이오의 동생입니다. 팜스토리도 오늘 4.5% 급등을 합니다. 네, 팜스토리는 최대 주주가 바로 이지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지바이오가 제가 목표가가 55,100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제가 올렸죠? 네, 5,400원까지 목표가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6.9% 저가 아니고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8%가 넘고 있어요. 이유는 이거죠. 수급이에요. 제가 수급 보잖아요. 그리고 실적 봅니다. 이지바이오 실적 1분기 때 여러분 엄청 좋습니다. 네. 자,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들도 천천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개인 물량만을 빼주고 있어요. 어디로? 네, 기관 쪽에서. 누가? 투신권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기금까지 가담하고 있는 이쁨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까요? 자, 오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자, 기관들이 들어오네요. 자, 기관들이 25,000주 매수세가 잡힙니다. 어디서 들어오죠? 네, 투신권에서 매수가 잡힙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늘의 상승세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변함 없고요. 가져가도록 합니다. 아셨죠? 한 200원 정도 더 오르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금호석유는요, 추천을 하고, 그 다음날은 잘 갔어요. 네. 근데 이틀 동안 조금 밀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타이어 관련해서 천연고무 가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쪽 동남아 쪽이 최대 생산지 한 70% 이상이 생산이 되는데요. 태국이나 이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런데 천연고무에 대한 네, 생산을 멈추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 관련해서도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왜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사놨죠. 그래서 그 핑계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렸는데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 종목입니다. 네, 빅솔론이에요. 자, 제가 매수가 밴드를요, 얼마를 잡았죠? 13,9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제가 잡았고요. 오늘장 13,000 얼마까지 900원까지 빠졌는데요. 14,800원 잡았었나요? 13,950원의 매수가로 제가 잡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14,050원입니다. 왜 추천드렸었죠? 수급 갑자기 돌아오더라. 어디서? 기관에서. 어제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렸고요. 그쵸? 들어왔죠? 안 들어오다가 투신권, 은행권, 매수권,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꾸준하고요. 자, 오늘 수급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급 보니까 볼게요. 자, 외인들이 11,000주 현재까지, 그리고 기관들이 5,000주 이상 매수가 잡힙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고점인 라인 부분이 측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그 포인트 노렸잖아요. 얼마까지 본다 그랬죠, 제가? 15,000원까지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수익으로 따지면요, 많진 않아요. 뭐 7% 정도인데, 적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져가 보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버리면 한 20%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뭐 나누기 하면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하잖아요. 다 더해서 수익률 따져서 뭐 몇백 프로 되는 건데 다 뻥입니다. 네, 제 진정한 수익률은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번 달 한 3.3%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 때 3시부터 하거든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팜스토리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드려보고 그 다음에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이셀 얘기나 여타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 얘기로 제가 오늘 재미있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와 보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코스피 1%대 강세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